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교육감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교육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죠. 이 사령탑이 부재한 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우려됩니다. 특히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등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교육감 대행체제 교육 공백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환점을 맞은 전북교육이 표류하지 않도록 교육계가 노력해야 할 건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교육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교육을 발전시킬 확실한 비전이 있는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한다거나 교육감이 이런 방식으로 물러나게 된 건 전북교육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단순히 공백을 메우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남은 1년은 그동안의 정책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솔직히 한창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정책도 불확실해질 거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도 걱정돼서요. 교육감 대행께서 조직 내부 분위기를 좀 다잡아주시고 현장에서 혼란 없이 학사 운영과 교육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보호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이어가도 좋은데 의견이 좀 갈렸던 정책들은 검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자칫 정치 공방이나 이런 걸로 번져가지고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되는데요. 이번 사태를 정치화시키기보다는 교육의 안정성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 공석 사태와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이경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대 이경환입니다. 예, 우리 또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지부 교권국장 김재욱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도영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이도영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전북 학부모협의회 김지수 교장 전화 연결해서 또 학부모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환 교수님, 네. 정말 지난 교육감 선거 토론회 또 진행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기억하고 있고 이걸 또 뉴스를 전한 사람이었고 또 이 내용을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부터도 또 학부모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간이 이제 이 재판으로 끌어온 시간, 그래서 전북교육청을 걱정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결국 당선 무효형이 됐습니다. 우리 이경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전북교육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실공방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전북교육이 이제 보통 이제 교사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직원이 약 4,500명, 그리고 학생이 거의 한 20여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 관한 정책들이 당분간 거의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7월 1일 내년 7월 1일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오기 전까지 1년 정도의 이제 긴 공백 기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 차질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혼란들도 야기될 수 있고 정책이 이제 올스톱됨으로써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전북 전체 교육 발전에 또 저해가 되는 이런 점들을 본다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성을 꺼내야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죠. 대략 이제 우리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네. 교육감 사실 중에 중요한 문제가 어떤 이제 사실 확인과 허위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했겠다.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이제 더 검증해서 좋은 교육감을 모실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제 숙제를 크게 떠넘겼다고 봐요.
이제 그런 그 숙제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아마도 1년간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계든지 아니면 교육계든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잘한 것과 못한 것들, 도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특히 학부모 지지를 많이 받았던 층이 이제 전 교육감의 이제 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뭐 이제 지지가 약한 부분들, 뭐 이런 점들은 이제 서로 이제 비교 검토를 통해서 결국은 전북 교육과 학생들이 발전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평가 작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아마도 입지를 다지는 후보들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1년간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교육감 자리만큼은 도덕성 측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양심이 필요한 영역이 이번 당선 무효형 이후에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큰 화두로 또 떠올랐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경환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패널 분은 이제 교사시잖아요. 지금 현재 또 직함을 맡고는 계십니다만 최규호 교육감 구속됐고 네. 김성환 교육감이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끝에 우리 서거석 전북대 전 총장이 교육감이 됐습니다. 3년 재판을 끌다가 당선 무효형, 이제 1년의 공백. 교사가 중심인 교육 현장에서 교수 출신의 총장을 3번을 맞았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꽤 긴 시간이고. 네, 이런 공백까지 이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감 체제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이 일단 저는 한번 궁금해서 요 당선 무효형과 별개로 한번 그런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당선 무효형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교조의 김재욱 교권국장님.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어찌 됐건 좋건 싫건 간에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예. 아까 이경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이제 책임자이자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교육감의 역할인데 결국은 교육감이 펼치는 모든 정책들, 벌이는 모든 사업 공약들은 그것이 구현되는 곳이 결국 학교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교육청 혹은 교육감이 지금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김승환 교육감 시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이 서거석 전 교육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좀 더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발맞춰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다면 서거석 전 교육감 시절에는 그 부분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혼란이 있으니까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전북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 현장 즉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의 교육감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감 입지에 오르는 후보자들 가운데는 교사 출신이 한 3-4명 정도가 올라올 정도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어떤 관점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이 공백 1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선거법에 따라 예. 일명 633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굉장히 700일 이상 지연이 돼서 판결이 나온 거라서 예. 어떻게 보면 그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이런 공백과 혼란 문제가 훨씬 적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임기가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육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예. 여러 가지로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의 마음이나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1년 동안은 서거석 전 교육감 3년을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아까 도민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뭐 교권보호 쪽으로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대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음 지방선거 때 반영이 되는 그런 기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도영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또한 지금 그 교수 출신 교육감들의 이제 행적이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예, 예. 현장에 있는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어떤 보여집니다. 우선 학교 현장과 좀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좀 더 참조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주지 못한 점. 그러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금 반성하고 좀 정책을 앞으로 차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시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년의 공백에 대해서 교총 입장은 어떠세요?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정책의 연속성이 좀 끊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면 특별히 학력 신장? 예, 학력 신장도 그렇고 예. 뭐 지금 교권 보호나 이런 미래 교육 측면도 그렇고 지금 정책 흔들기를 좀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보기에는 교육감이 현재 낙마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어느 순간 끊긴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좀 흔들림 없이 그 기조를 좀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원 교수님, 아까 우리 김재욱 교권국장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의미 있게 담아봐야 될 것 같아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승원 교육감을 비교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권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당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교육에 무슨 이념이 있겠느냐, 진보와 보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교육감들이 했는데 지난 김승원 3선의 12년의 시간과 서거석 전 교육감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던 부분, 이것이 과연 교육 현장의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앞으로 차기 교육감이 된다면 그 두 교육감 사이에서의 교육적 철학을 조금 더 일관되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될 숙제가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교육감의 자리에 교육 철학이라는 부분은. 교육 철학도 중요한 문제죠. 예, 예. 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육의 조직원들이든지 전반이 다 그 교육감의 철학에 맞춰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시행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승환 교육감하고 서거석 교육감하고 차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면 진보의 색깔을 입은 보수 교육감이냐 이런 차이죠. 그 둘의 차이는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제 진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사회의 약자, 그중에서 교육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펴는다라고 본다면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에서 약자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많은 이야기들이 정책이 쏟아져 나왔죠. 예.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제 진보를 띈 보수의 교육감은 그럼 학부모들은 뭘 좋아할까라는 고민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예. 학력 신장의 문제를 관여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밖을 나가면 이미 정글이거든요.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을 학력을 올려주겠다. 특히 이제 기초 학력을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전북의 교육력을 올려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교사가 아닌 다른 대상, 소위 말하면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이거든요. 교사들 2만 명 빼면 나머지는 다 그럼 내 친화적을 만들겠다 하니까 당연히 학교 정책이 그 학부모 중심의 학력 중심의 정책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거석 전 교육감은 일관되게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그렇죠.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두 노선의 차이가 아주 크죠. 예.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어느 게 코드가 맞을 것이냐. 그럼 학생 중심으로 갔을 때 정말 전북의 진학이든지 학생 행복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예, 네. 행복이 정말 학년기를 끝나고 나서 성인이 돼서도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제 파고든 점이 아마도 전 교육감이 정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이제 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 부교육감 체제로 1년을 가야 되잖아요. 네, 뭐 걱정의 목소리를 우리 두 교사 출신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래도 운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선출된 교육감의 자리의 권한만큼의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조금의 아쉬운 대목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부교육감은 이제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대행은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결제를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한 대행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교육 정책을 1년간 쉬라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권한 대행이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좀 봐요. 이게 권한 대행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 우리가 어떤 루머가 되냐면 이제 출마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도수 전 국무총리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출마를 갔잖아요. 예. 그러면 부교육감 이것은 지난 최규호 교육감 시절에 부교육감과 같은 맥락이에요. 부교육감 행보가 늘어나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출마를 의미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교육 정책 전반 1년간 어디로 가겠어요? 예산, 인력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쏠리게 되면 전북 교육은 하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권한 대행이 현 체제에 나는 더 이상 않고 유지해서 1년을 마치겠다라고 선언한 건 잘했다고 봐요. 예. 그 가운데서 새로운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던 거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1년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갈 겁니다. AI든 미래교육이든. 그렇죠. 세상이 1년이면 12번도 바뀌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1년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안타깝죠. 예. 아무래도 전교주 입장에서는 서거석 전 교육감과의 대립각을 그래도 세워온 노조라서 조금은 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에 그래도 기대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저희는 부교육감 체제 기간 동안에 예. 이 기간 동안을 전북교육 정상화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서거석 전 교육감의 3년을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일반 도민들의 인식 차이가 큰 부분이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서거석 교육감이 기초학력은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갔다. 예. 이게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왔는데 막상 이게 서거석 전 교육감 시절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10대 핵심 과제를 예. 매년 뽑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30개 중에 3년 내내 이어져 온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까? 예. 그때마다 연 단위로? 그때 달라요.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기초학력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첫 해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잘 집행을 하다가 두 번째 해에는 갑자기 그 예산이 줄고 이제는 중위권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혼란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전북 교사들의 평가는 지난 6월 11일 그 설문조사 때 이미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데 방금 말씀 제가 보여드린 10대 핵심 과제도 거기에 설문에 응답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임기 내내 해도 해내기 어려운 걸 1년마다 바꾸는 게 무슨 10대 과제냐. 이거를 1년마다 또 제시를 했으니 달성했다고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양적인 수치 실적에 집착해서 장학사를 쥐어짜고 학교를 쥐어짠다. 수업 혁신을 해야 하니 수업 공개를 높이라고 하고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침 10분 독서를 강조하는데 아침 10분 독서를 하는 학교 수를 조사하고 학생들 책 대출 건수를 조사해서 그걸 늘리라고 학교에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량화 수치화해서 실적으로 딱 내보낼 수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아이들의 배움이나 교사의 성장이나 수업 협의 학교 민주주의 이런 부분은 너무 실종돼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는 이 전북교육청이 원하는 것이 뭔지 도통 모르겠다. IB 국제 바칼로레아죠. IB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얘기하면서 정작 평가는 일제식 총괄 평가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일제식 총괄 평가를 하면서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가르칠 수는 없고 내가 안 가르친 걸 시험에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는데
막상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면 교육청은 학교에서 상의해서 네, 뭐 시험 문제 반별로 다 다르게 내도 됩니다. 학년별로 다르게 내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을 때도 반별 평가는 항상 해왔고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해왔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환경교육 ESG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서류 문서 작업, 예. 실적 제출 이런 것만 요구가 나오니까 차기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 전북 교육 정상화도 예. 이 우문현답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우문현답을 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말 1년 동안 잘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잘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드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총의 이도영 부위원장님, 예. 뭐 이제 잘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선 무효형으로 이제 공백에 접어든 이 전북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계속 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일관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10대 과제에 보면 또 항상 그것이 일관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입시로 이어지는 현 체제와 또 학교 교육감들의 교육적 철학에 의해서 조금은 입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현 구도 속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또 교사들은 거기서 또 헷갈려야 하고 학생들은 더 혼돈이 오는 이 시기 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의 연속성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뭐 부교육감 체제 쭉 유지돼야 된다. 어떤 점들을 좀 그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마침 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서 그런 네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이제 말씀하신 10대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목은 좀 바뀌었지만 예. 예를 들어 학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 놓지 않고 3년 동안 가지고 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이 뭐 기초학력 신장 꼭 이건 아니지만 뭐 학력 신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은 10대 과제 속에 계속 넣어왔고 실제로 학교에 그런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들도 많이 실시를 하라는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앞에서 말씀하신 뭐 교육과정 IB나 이런 부분과 또 총괄평가가 대립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또 입시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 비단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육부나 국가적인 문제하고도 같이 결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초 학력이나 학력 신장에 관한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초 학력이 매우 낮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고 뭐 물론 중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공교육의 책임과 이 교육 공동체들의 어떤 상생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비판만 해서는 기초학력이나 학력 신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력 신장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현장에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교육청의 공백 관련된 이야기를 각자 입장에서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학부모 또 통해서 학부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경환 교수님, 그동안 이제 교육감 선거를 쭉 보셨고 또 교수시고 교수 사회가 교육감을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지금 뭐 또 교사들의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 직선제와 그 이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또 다른 변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꼭 우리 뭐 전북의 교육감 선거만을 놓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현 주소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평가 시기는 왔다라고 봐요. 네. 이제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이제 분리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정말 결합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제 고민을 더 이제 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지만 그 현장에 답이 있으면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럼 교사는 이제 대부분 공립 교사들은 국가 소속이고 그리고 운영은 이제 지방 권력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불일치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고요.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러닝메이트로 가자 다양한 이제 백과정명의 이제 제안들이 나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선제 갖고 있는 순기능은 있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 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직선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뭐 직선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하면 그때 교육감을 임명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참 난감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러닝메이트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서 많이 제시되는데 워낙 이제 뭐 교사 권력 집단들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예. 아마 이제 당선 무효형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의 내년 동시지방 선거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입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많았고요. 근데 항상 많은 인물들이 자주 선거에서 봤던 인물들의 어떤 큰 변화가 없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재수 삼수가 거의 기본이다시피. 향후 내년 6월 3일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들을 향해서 아무래도 교수분들이 또 많은 게 사실이고 이분들에게 혹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1년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다시 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로 공방을 벌여오는 일들은 없어져야 되겠잖아요.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교육감에 출마하는 분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든 없든 간에 경험이 있건 없든 간에 교육 현장이 어떤 현황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요. 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 동의하고요. 그러면 내가 그 교육 정책을 어디다 펼 건가 초점이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는 JRDP가 약 3,60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소득이. 이런 정도 소득이라면 상당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울산이 8천만 원 정도 가니까 전국 평균도 뭐 4,600만 원 그렇죠.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교육감이 돼서 어디 분야에 초점 맞추고 저는 뭐 부자들은 상관없다고 봐요.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의 삶의 질을 얼마큼 높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그들을 위한 그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향후에 성인이 됐을 때도 행복도를 높여주려면 그들을 위한 교육 정책 그리고 많은 시행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이제 현 교육감 도지사도 교육 협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과 후에 그들을 어떻게 이제 더 백업할 건가? 통합 돌봄이 그렇죠. 이런 문제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지금 뭐 교권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저는 이제 교권은 이제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권은 이제 교사의 인권 문제다라고 봐요.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 인권도 중요하니까 인간적인 인권을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학교 권력에서 교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권력자냐면 학부모가 권력자예요. 과거에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잘 맡겨서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 권력 약자가 된 교사들을 좀 더 보호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교육 정책을 수업식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의 입장 듣기 전에요. 우리 학부모 협의회 김지수 회장 전화 연결돼서 학부모님 말씀 듣고 두 분께도 우리의 차기 교육감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북 교육감 대행 체제 교육 공백 어떻게 줄여야 되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회 김재욱 교권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도영 부위원장, 그리고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환 교수님 함께하고 있고요. 전북 학부모협의회 김지수 회장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김지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월 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전북 교육은 직무대행 체제로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자, 지금의 현 상황을 학부모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그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중도 낙마 소식에 학부모로서 이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인해서 선생님들하고 학교 현장이 지금 현재 술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길어지면 행정 연속성을 해치게 되고 또 그 피해는 이제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 교육 정책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정으로 인해서 교육 서비스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제 전부 학부모의 협의회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네. 그 공백 속에서 부교육감의 체제이긴 합니다만 3년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우리가 뭐 네네. 기초학력 신장이나 학력 신장 이야기를 서거석 전 교육감의 정책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제 추진해 오신 여러 정책 가운데 특히 학력 신장 그리고 교육 활동 보호가 있잖아요. 예. 정말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공감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학력 신장이나 문해력 향상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수업 집중도나 교사의 수업 방식 변화도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촌 유학 이제 정책이 있었잖아요. 예. 도심과 농촌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총괄 평가 같은 경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열화가 이제 우려가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두가 100%로 만족을 한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이루어져서 평가 결과가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만 않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점에서 보완이 된다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진로 진학 활성화라든지 학력 신장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진학 컨설팅이나 입시 설명에 상당히 그 입시 중심으로 가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진로 진학 컨설팅도 역시 이제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또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보 제공이나 지방 소외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했죠. 예. 뭐 어쨌든 우려되는 문제점들 좀 보완해서 촘촘하고 다양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설계 지원이 강화되면은 더욱 좋겠죠. 예.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보호, 교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향후 차기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이랄까요? 앞으로 교육 공동체 분들이 좀 더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통에 있어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인권이라든지 교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학생 인권이나 뭐 교권 어느 한쪽이 우선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균형과 상호 존중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인권 조례 제정센터를 통해서 학생과 선생님, 교육 가족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부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보호 요구로 인해서 이제 교사들이 위축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려도 좀 큰 편이고요. 예.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생활지도 권한은 조금 더 존중이 돼도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북 학부모협의회 김지숙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지역은 당선 무용이 됐습니다만 17개 시도 교육감이 있는데 여러분 5명의 교육감이 임기 내내 상당히 재판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교육수장이 실각됐고요. 자, 그래서 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이경환 교수님하고 잠깐 나눠봤고요.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두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려봐야 될 게 차기 교육감이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좀 나누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교육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입시로 이어지는 현 교육 체제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교수 출신이냐 교사 출신이냐를 나누지 마시고 그냥 자기 교육감은 전북에 앞으로 100년지 대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교육 정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 내지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교조의 김재욱 국장님. 네,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정말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과는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문제나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계나 인문학계에서도 가장 화두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다운 것이고 인간다움의 경계는 도대체 어딘가까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생물학적인 학자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기도 하고 진화론 관점에서는 찾기도 한데 저희는 교육학자니까 그 가장 큰 차이를 이제 교육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전북 교육에서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달에 언급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현실처럼 이렇게 입시 경쟁이 심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교육부도 30조를 넘어가는 얘기도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것이 현실이 내일 모레 당장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어찌됐건 공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난 5월 말에 다 아시겠지만 학원 건물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의 사연이 정말 저희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외벽에 찍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대형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는 뭐 몇십 년째 거의 꼴찌인데 자살률은 또 몇십 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난 10년간 이 자살률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바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입니다. 201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4.2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7.9명으로 치솟았어요. 거의 2배로 늘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원인으로 꼽히는 1위가 바로 학교 성적과 진학 스트레스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들의 토대는 차기 교육감이 이 학교 현장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지금 제시하는 차원인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예. 이 입시 경쟁에 맞춰서 전북 학생들도 학력을 끌어올리고 좋은 대학을 보낸다도 필요하지만 예. 그에 맞게 학생 개개인이 꼭 다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서열화돼서 달려가야 하는 것인가. 좀 더 다양성, 학생의 행복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에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교총의 우리 이도영 부위원장님. 예, 저는 일단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교육 본질을 좀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맥락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유초, 중, 고 현장을 모두 이제 경험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도덕성이나 청렴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공교육의 리더로서 뭐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금품이나 도덕성 논란 등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흠결이 없는 후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일단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의 독립성을 좀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차기 교육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교육과 정치가 이렇게 교육이 정치화된다는 말을 하시죠. 그리고 정파가 아닌 어떤 교육의 공익성과 아이들의 성장 중심으로 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나와서 차기 교육감이 좀 전북 교육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2007년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경환 교수님, 도지사 시장군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이게 정당 정치이고 교육감 선거는 내 가족 구성원이 구성원이 아닌 이상 크게 관심을 또 가지지 않는 그래서 뭐 깜깜이 선거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랄까 또 그런 경쟁 뭐 이런 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감 선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거의 치여가지고 이슈화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슈화가 안 되는 큰 이유는 교육이라는 정책 자체가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 교육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이게 전북 발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그렇죠. 도민들이 잘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결국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이전트가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덜 갖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그런 관심거리가 이슈화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슈화들이 이제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성적 중심으로 난 가겠다. 나는 학생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내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걸 이슈 파이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시민사회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뭐 이슈화를 좀 더 만들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 관심을 좀 갖게 하는 이 방식이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그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세 분께 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정당 정치는 아닌데 민주당이 일당 독주 체제의 우리 전북의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교육감의 후보자들마저도 진보 성향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수환 전 교육감과 서거석 전 교육감을 진보와 진보의 옷을 입은 보수 뭐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이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진보만
그 강조를 하면 다 좋은 교육감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경환 교수님. 네, 일단 출마자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자입니다. 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도 상당 부분 특권을 누리고 있고요. 뭐 이것은 뭐 우리 그 교육감 전임 교육감도 다 마찬가지고 예. 현재 뭐 교육부 장관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파라다이스 같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 뭐 행복을 지향하라. 공부는 좀 못해도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다 경쟁에서 이겨가야 되고 경쟁에서 자기의 만족도를 높여서 순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이 가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14등, 15등 이렇게 이제 최하위권에 예.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전북에서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전북은 저희가 뭐 통계를 보면 절반 이하가 거의 중하위층 이하의 예. 경제 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교육을 키를 잡고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공교육의 키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뭐 서울이라든가 뭐 울산 이런 데는 학부모들이 키를 갖고 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제 3시가 아닌 다른 군단에서는 더욱더 열악하거든요. 예. 이때 키를 정말 쥐어야 되는데 이 키를 서로 안 쥐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에 그 교육정책의 후보자들 교육감 나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의 중심이 뭐냐면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서력이 아니라 문해력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창의력을 포함할 수 있는 그 힘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후보들을 진보냐 진보 아니냐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면면을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우리 이경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두영 부위원장님.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는 것은 좀 정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서의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히나 전북 교육에서 말씀하신 그런 군단위 아니면 작은 학교, 농어촌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력 신장을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끌어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어떤 진보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교육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전북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신 이런 관점을 현장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도민들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지우 국장님. 네, 앞서 두 분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 편인데 결국은 두 분 말씀처럼 교육감이 단순히 파란 옷 입었다고 해서 예. 그냥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옷 색깔 가지고 판별하게 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죠. 이제 줄임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또 약간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교사 정치 기본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거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선거 기간 내내 할 수 있는 게 투표 당일에 가서 투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 내건, 그렇죠. 근무 시간 외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맞습니다. 한계가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서거석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신문 인터뷰에서 교육계의 학력은 아이들이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같은 일제식 총괄평가가 사라져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말인 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습, 공부,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예 없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력이 어째서 학생의 장래에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문해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인내심 등등등등 학생들의 장래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서거석 전 교육감은 이걸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학기 중간에 학기 말에 똑같은 시험지를 시험 보면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과연 해외에서 다른 대학교에서 한국에서 모의고사 잘 보고 한국 수능 잘 본 애들을 글로벌 인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뭐 문해력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갖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는 사실 2016년도에 이미 크게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폐지를 들고 나와서 예. 그게 왜 더 논란이 있었냐면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됐었고 2022년도에도 또 다른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오래돼서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잊어버리셨고 도민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고 오는 순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나 예. 학생복지, 교육복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헌재 판단에 비춰봤을 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이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직선제가 거의 유일하다. 예. 이 대안을 찾기는 알겠습니다. 어렵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교수님. 벚꽃 엔딩 들어보셨어요. 지역의 대학 너무 어렵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지방 소멸 속에서 더욱더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마저 뭐 10,000명 가까이가 또 떠나고 있는 현실. 이게 그래서 교육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차기 교육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말씀을 그 방점에서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교수님.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 그 잘할 수 있는 여건의 기초는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세상에 아무리 뭐 디지털 기기가 발달해도 그 디지털 기기의 중심은 뭐냐면 문해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리터러시 능력 가지고 있을 때 변형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변형의 끝자락을 찾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형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잡고 교육 정책이 펼쳐가면 이게 곧 힘이 된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대학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을 그렇죠. 좀 더 관심 있게 촘촘하게 좀 차기에 이제 교육감 나오실 분들이 좀 구상을 해와서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도영 우리 부위원장님. 네, 현재 전북 교육은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책임을 담아야 할지 좀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 교육은 제도가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이 흔들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전북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좀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 국장님. 네, 앞서 말씀 주신 분들께서 문해력 필요하고 대학 정책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성장, 신뢰 회복 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핵심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에는 이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교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위축되고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에 집중하고 싶고 학생 성장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 제출이나 행정 업무에 치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교육감의 경악이건 교육청의 정책이건 교육부 정책이건 간에 결국 그걸 구현되는 곳은 학교고 그걸 구현하는 곳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해력의 끝자락이 아닌 그 처음에 기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결국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께서는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예. 전북 교육을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육 전북지부도 선생님들과 함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선 무효형으로 공백을 맞은 전북교육청 앞으로 고난대행 체제에서 공백 없이 또 차기 교육감이 선출되는 그 시간까지 교육의 연속선 잘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도영 부위원장,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한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